오늘 수업을 듣고 나시면 1인 기업에서 언제 관계를 종료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늘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강의는 1인 기업으로서 살아가는 대표님들의 판단을 제고해드리는 목적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비방한다거나 어떤 사례들을 끄집어 올려서 공론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명이 들어갈 때는 해당되는 행동을 최대한 현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1인 기업으로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기업들, 여러 1인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 종료 시점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무작정 좋은 사람 아니면 무작정 배포가 큰 사람, 무작정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는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업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너무 가까이 가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또 너무 멀리 있어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관련된 관계들을 잘 종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4가지 섹션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 진단입니다. 시즌2의 첫 시간에 1인 기업도 기업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업 대표자로서 생활해온 것보다 직장인 그리고 소비자로서 생활해온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연인 대 자연인으로 만났으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시절 인연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예를 다한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으로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기업을 만나야 될 때,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 거래를 해야 될 때, 그분들이 1인 기업이라도요, 인간관계에서의 규칙만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연결이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야 되는 시점에서도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여러 사람들이랑 다 잘 지내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상관이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뭔가를 몰입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소멸 시점을 잘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직원을 모셔도 똑같고요. 아니면 거래처랑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조건 좋은 사람인 척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우리가 무슨 인기투표 나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잘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교육받아서 컸다라는 거 다 공감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나쁘게 대라 적대적으로 대라 이런 게 아니고 이 필요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가 서로 이 관계가 끝날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종료하는 것도 내 마음에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패턴 분석입니다. 사람이 이제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쉬운 분들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반화될 수도 없지만 제 경험상 사람인지라 또 정을 나누다 보면 이 감정이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정착시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서로 사이가 생긴 거잖아요. 어릴 때 마치 놀이터라든지 놀이터 경험이 없는 대표님도 계시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났던 그리고 학원에서 만났던 그런 친구들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기업 대 기업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나 과업이 종료되면 그 관계도 갑자기 남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1인 기업을 하면 굉장히 외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여러 동료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습관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외로움 속에서 또 조직이 스케일업, 소위 말해서 스케일업이 생기고 밀도 있는 시간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르고 다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만 맥락은 그렇습니다. 너무 외롭게
듣기만 하다라고 해서 다른 기업 대표들하고의 시간을 생산적이게 보내지 못하면, 물론 감성적인 충전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기업하는 입장에서 뭐 여러 인간관계를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관계를 살려두면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락을 또 주고받고 명절에 또 인사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혹시 모를 기대감 때문에 뭔가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유지 비용이 더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밑바닥부터 성장해 오는 대표님들이라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밑바닥부터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올라오시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내가 성장할 때마다 만나는 사이클이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의,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이어가 바뀐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결이 바뀌거나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에 의해서 또 네트워킹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지, 혹시 모를 관계를 위해서,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계속 놔둔다라는 거는 착시일 수가 있다. 제 표현에 따르면 뭐 그렇게 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거는 뭐 예를 다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일을 계속 발전시키고 몰입을 하려면 서로 그냥 잘 지내시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꼭 뭐 이렇게 억지로 뭔가 관계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30대 초반이나 30대 중반까지도 이런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는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제가 동의를 다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업하는 입장에서 에너지를 내 성장과 우리 제품 서비스 생산에 몰입하도록 쓰고, 나머지 결정과 판단을 좀 흐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배제하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쁨도 느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별 및 사전 예방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료 신호를 어떻게 봐야 될까? 뭔가 우리가 같이 하던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으면 그게 관계 종료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뭐 갑자기 척을 친다거나 뭐 싸우자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서서히 이 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락의 빈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디 생존의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항상 누군가에게 기억이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때 되면 뭐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왔던 적도 있습니다만, 내 기대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면서 인사하는 건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그런 행위들에 내 기대나 내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실망을 할 수, 그런 걸 바라지 않고 할 수 있으시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같이 하던 일이 잘 종료가 됐다면 그것으로 관계 종료의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 관계가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논외입니다만, 예전에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 쭉 이렇게 엄청나게 저장을 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요. 그러다가 이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서로 연락이 없는 번호들은 조금씩 지웠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서로 연락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거나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업들이 달라지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시간을 가지신다면 가볍게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대응 및 실천 전략입니다. 뭔가 관계를 종료하게 됐을 때 꼭 우리가 감정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시작할 때도 그렇고
명문화시키는 거, 서류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잘 끝났으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맺고 끊고 이런 게 잘 되는 분들은 잘 되지만 또 이게 힘든 분들은 되게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이상 뭐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사업가로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명문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관계가 잘 종료됐을 때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잘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 협업을 하건 뭘 하건 1인 기업 때는 그럴 일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뭐 혼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또 여러 가지 기회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도움 받는 경우도 무조건 생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크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한 마음 따로, 이 관계 종료는 따로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의해서 뭔가 후하게 결정했다가 또 감정에 의해서 뭔가 싹 돌아서고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사업가라면요. 특히나 뭐 자연인일 때는 저도 예전에는 막 또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측 불가한 사람 이런 거에 좀 꽂혀 있어. 다른 패턴으로 뭔가를 하고 자연인일 때는 뭐 그랬는데 그게 사업할 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예측 가능한 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간에 이게 좀 혼란이 와서 김태은이라는 또 3인칭으로 저를 얘기를 합니다만 저라는 자연인 따로 기업하는 김태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좀 분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저도 다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사업도 예측 가능한 대로 흘러가고 좀 사람이 기분 따라 되면 안 되지만 머리는 알고 있지만 이게 또 소위 말해서 축 처지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럴 때 또 이런 관계들이 얽혀버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늘 예측 가능한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일을 늘 꾸준히 하는 그런 삶을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관계 정리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갑자기 있던 관계를 끊어라는 것도 아니고 고마움은 고마움대로 유지하고 또 사람 만나면 또 잘 해드리고 또 뭐 명절 인사 오면 또 잘 받아주고 그런 뭐 척을 지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서로 프로젝트가 잘 종료됐으면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또 나는 나대로 또 그들은 그들대로 성장을 응원하면서 이 창업, 소위 말해서 창업신에서 서로 약한 유대 관계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 사람이라면 내 일도 막 제쳐두고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관계에 얽혀가지고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더 이상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애매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게 침범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지키고 집중력을 조금 더 높여가자라는 측면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봤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 대표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건전한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결론을 말씀드렸다는 점 같이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더 필드 플레이어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소식도 받고 싶고 영상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답이 없는 길을 가는 대표님들을 존경합니다.